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3 판넬 높이 계산이라는 제목으로 판넬 배치 시 높이가 자동으로 계산되기 위해서 어떤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프로그램에서는 단면 상세도에 의한 높이 계산과 수식에 의한 높이 계산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프로젝트 설정에 등록된 층고 정보를 기초로 하며 판넬 배치를 위해 특정된 좌표로부터 그 주변 골조 또는 판넬들의 형태를 분석하고 계산하여 높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차로 프로젝트 설정 기능을 통해 해당 도면에 적용될 층고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데이터 관리자를 실행시켜 프로젝트 설정 메뉴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추가 버튼을 눌러 새로운 도면에 적용될 신규 프로젝트 코드를 등록하겠습니다. 코드, 프로젝트명, 발주처, 등록일, 상태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이 끝났으면 OK 버튼을 눌러 프로젝트 목록에 등록합니다. 새로 등록된 프로젝트 코드의 층고 정보를 확인해 보면 판넬 높이 2450, SLSC 150, 슬라브 210으로 기본 세팅되어 모두 합한 2850이 층고로 자동 설정되어 있습니다. 층고 정보 이외의 다른 설정들은 물량 집계, 자동 배치, 제작도 생성 등의 후속 작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해 줍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층고 정보를 도면 작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업 프로젝트 적용 버튼을 눌러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절차로 단면 상세도를 작성하고 저장해 주어야 합니다. 메뉴를 지정하면 대화 상자가 표시되는데 첫 줄에 세대 단면도 항목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세대 단면도의 층고, 슬라브, SLSC, 판넬 높이 등의 정보를 확인해 보면 프로젝트 설정의 층고 정보와 일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 단면도 항목이 새로 생성될 때 프로젝트 설정의 층고 정보를 참조하기 때문입니다. 골조 검색 버튼을 눌러 모든 골조 요소들을 선택해 줍니다. 검색이 완료되면 선택된 골조 요소들을 분석하여 단면 정보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 검색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다시 명령을 실행시키면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들여 목록에 표시하고 그 종류별로 재정렬해 줍니다. 단면 상세도 전체 버튼을 눌러 첫 번째 상세도가 삽입될 기준점을 지정하면 목록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단면 상세도가 생성됩니다. 세대 단면도를 확인해 보면 로카 치수, 판넬 높이, 층고 등의 치수들이 프로젝트 설정에 등록된 치수와 일치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픈 구간의 단면도들도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개략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상세도 저장 메뉴를 지정하여 생성된 모든 단면을 선택해 주면 도면으로부터 데이터를 구성하여 목록에 표시해 줍니다. 이때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후속 작업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합니다. 이번에는 단면 보호 생성 명령을 실행시켜 먼저 모든 단면을 선택하고 이어서 모든 골조 요소들을 선택해 줍니다. 배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단면도를 검색하여 타입을 읽어드리고
골조 도면으로부터 타입이 적용될 요소들을 찾아 화살표로 서로 연결해 줍니다.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골조 요소와 단면도 간의 연결 관계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조 기준 B 단면에 연결되어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여 보라색 라인을 따라가 보면 섹션 B 단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옹벽선에는 특별히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옹벽선을 포함하여 화살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요소들은 모두 세대 단면도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옹벽 구간에 판넬을 배치하면 프로그램은 세대 단면도에 저장된 판넬 높이를 읽어들여 높이를 자동으로 결정해 줍니다. 높이가 2450으로 자동 설정되었는데요. 단면 정보를 확인해 보면 세대 단면도 이꼴은 2450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세대 단면도를 참조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대 단면도에 저장된 판넬 높이 2450이 판넬 높이로 자동 설정된 것입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B, C 버튼은 수동 모드로 높이를 설정할 때 단면도를 참조하지 않고 마지막에 저장된 값을 읽어들여 높이로 설정합니다. B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높이를 수동으로 입력하면 판넬을 배치하게 되고 해당 높이로 판넬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높이로 저장됩니다. 다시 판넬 생성 명령으로 좌표를 지정하면 대화 상자가 표시되는데 B 모드로 초기화되어 높이가 마지막에 사용했던 1500으로 설정됩니다. 이번에 자동 버튼을 누르면 자동 모드로 전환되면서 세대 단면도 기준 판넬 높이 2450으로 판넬 높이가 자동 설정됩니다. 다시 판넬 생성 명령을 실행시키면 자동 모드를 기준으로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판넬 속성 변경 명령으로 판넬 정보를 확인해 보면 판넬 높이가 2450으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 350, 역보 400 발코니 구간에 판넬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 단면에 표시된 화살표를 따라가 섹션 B 단면 상세도를 읽어봅니다. 섹션 B 단면 상세도에서 역보 구간에 배치될 월 판넬 높이를 확인해 봅니다. 판넬 생성 명령을 실행시켜 판넬을 배치하겠습니다. 단면 정보를 확인해 보면 보 350H, 역보 400H 이꼴은 40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섹션 B의 역보 높이 400을 읽어들여와 높이를 설정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단면도에서 월핸드 판넬이 배치될 구간의 치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핸드 판넬 생성 메뉴를 실행시켜 시작점과 끝점 그리고 판넬 배치 방향을 입력합니다. 오른쪽에만 앵글을 부착하도록 세팅하고 높이를 확인해 보면 1960으로 단면도에서 확인했던 치수와 일치합니다. 참고로 해당 발코니 구간에 일반 월 판넬을 배치하면 역보 높이 400을 가져오고 월핸드 판넬을 설치하면 오픈 치수 1960을 가져옵니다. 두 판넬 모두 섹션 B 단면과 연결되어 있지만 배치될 판넬의 종류에 따라서 역보 치수를 참조할지 오픈 치수를 참조할지 달라집니다. 오른쪽 월핸드 부분에도 판넬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L 판넬 배치를 위해 단면도에서 SL 높이를 확인해 보면 15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SL 생성 명령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해당 명령도 메뉴 선택 방식에 의해 좌표를 지정하고 좌표 목록에서 원하는 아이템을 선택해 판넬을 배치합니다. 단면 정보를 확인해 보면 해당 판넬도 섹션 B와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면 정보에서 SL에 해당하는 치수를 읽어와 120으로 높이를 세팅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빈 판넬을 배치해 볼 건데요. 해당 단면은 보호 높이가 낮아 빈 판넬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빈 판넬이 배치되어야 할 단면을 찾아보겠습니다. 섹션 C 단면에는 높이 120의 빈 판넬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골조 도면에서 섹션 C와 연결되어 있는 발코니를 찾았습니다. 해당 구간에 빈 판넬을 배치하기 위해 빈 판넬 생성 메뉴를 지정한 다음 좌표를 지정하겠습니다. 단면 정보를 확인해 보면 섹션 C 단면과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높이가 150으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단면 상세도에 의해 높이가 결정되는 절차와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법으로 수식에 의한 높이 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상자를 확인해 보면 단면 정보 바로 밑에 수식이라는 정보 표시 영역이 있습니다. 판넬 종류에 따라 수식에 의해 높이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해당 영역에 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 특정 발코니에 월핸드 판넬을 배치하면 친구에서 보높이, BSL, 역보 높이를 차감해서 그 결과를 표시해 줍니다. 만약 수식의 결과와 최종 높이가 일치되지 않으면 수식 정보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단면 정보와 수식 정보를 참조하여 최종 높이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판넬 높이 결정을 도와주는 두 가지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용자는 단면 상세도를 참조하여 계산된 높이와 수식에 의하여 계산된 높이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만 주의를 기울여 높이를 다시 계산하거나 검사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판넬 배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